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이 다 크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 노릇을 눈 감을 때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어라,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등 이제는 이런 말들이 다이어트 상식처럼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을 키울 때는 아이를 볼 때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올인하고자 했던 마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아도 아직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 감기 전 혹은 눈감 얼마 안 남은 시점까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며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주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2006년 63% 있던 것이 2018년 26.7%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 노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녀들의 비율이 7.8%, 19.4%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멀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자식을 손님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게 온 반가운 손님들 20년 귀하게 대접하다 떠날 땐 아쉽지만 놓아주는 것이, 심지어 자식들이 집에 와도 반가운 티를 내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동안 챙기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자식들이 주말에 김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 저 왔어요. 웬일이냐? 엄마 보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 가라.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에게 아직 눈길도 안 주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언뜻 서운함이 느껴지는 할머니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어릴 적 1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 모두 함께 농사를 지으러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논농사와 콩농사 지으며 생계를 꾸리다 할머니는 19이 고운 나이에 띠동갑 연상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그렇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할머니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며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가게 된 남편은 무사히 돌아와 할머니와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같은 큰 사건을 겪은 뒤에는 공포감이나 불안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김씨 할머니 위 남편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할머니는 차마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을 맡고 살게 키울 수가 없어 고향에 있는 이복 동생의 집에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하며 번 돈을 이복 동생에게 보냈음에도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았고 힘든 일을 도마다 시켰습니다. 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밥값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꿀이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꿀꿀이 죽은 돼지 먹이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조악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미군 부대의 병영에서 식사를 끝내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워낙 궁핍했던 탓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많이 팔았던 것이 꿀꿀이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는 부모 곁을 떠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간 자식들을 스스로 못 키운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공부만 할 수 있게 집안일도 일도 모두 할머니 스스로 도마다 하며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을 해도 집에 자주 찾아왔고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자식들을 위해 이것저것 사주며 결혼했음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가득 챙겨줄 때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쓴 손편지도 같이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던 집에 올 때마다 엄마 하며 아주 살갑게 할머니를 대해줬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땐 없으시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새아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기쁘게 받았고 그 기쁜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한가득 음식과 간식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녁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버려진 간식들을 보았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갔던 할머니는 오전에 자기가 자식에게 주었던 그 간식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간식은이 주변에 팔았던 간식이기도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적었던 손편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줬던 음식들과 간식들은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 타기 전에 그 동네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아들 내외에게 간식들을 잔뜩 챙겨주러 안방에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수근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귀가 예민했고 때문에 며느리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 좀 주시라고 해.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냄새나서 차 타기 전에 바로 버렸잖아. 버리는 것도 다 이으라고 어떻게 그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때 버려진 간식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한가득 들고 있던 간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와서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간식을 사놓는다는 걸 오늘은 깜빡했나 보구나. 나이 드니 기억이 영 가물가물하네. 다음에는 꼭 챙겨주마. 그래 괜찮아 엄마. 맞아요. 아직 주신 간식들도 집에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온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싸놓았던 도시락을 자식들에게 건네며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할머니는 애써 무시하며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을 할머니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아들 내외는 마트에서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준 도시락에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 안에 담고 할머니 집 건물 앞에 버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음식은 할머니가 잠도 줄여가며 이른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 사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대신 몸이 불편하다며 오늘은 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뭐 하나 줄 게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답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김치볶음 너무 맛있었는데 서운해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가증스러웠다 한들 관계만 더 나빠지니 그냥 나 하나 모른 척하고 앞으로 안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집에 올 때면 뭐 하나 챙겨오는 것도 없고 왜 자꾸 집에 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처갓댁에는 자주 가니? 그럼 처갓댁에 갈 때면 매일 고급 와인이랑 좋은 거 사다가 포장해서 들고 간다고 하며 눈치 없는 아들은 자기가 갓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마트에 파는 10,000원 조금 넘는 음료수 세트를 사온 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장인어른이랑 50만 원짜리 하는 고급 와인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렇게 자랑하며 끝까지 엄마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올 때마다 그냥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드니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자기 친정 챙길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눈치 없는 아들놈은 할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보고 그제서야 말을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에 많이 올랐더라. 엄마 많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 건데. 이후 할머니가 잠깐 친구와 통화를 하러 안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소곤소곤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우주 공부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큰을 자기랑 나랑 쓰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실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아주 딱이긴 한데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근데 언제쯤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요새 엄마가 치매 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주려던 간식 사놓은 줄 알았는데 안 사놓으신 걸 보면 확실하다. 그 원래 엄마가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 조만간 치매가 올 게 분명해. 동생은 어차피 집에 잘 오지도 않으니까 분명 우리한테 넘겨주실 거야. 그니까 이 집 오기 싫어도 조금만 쳐여보. 집을 준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나중에 눈 감을 때나 주려고 했었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미리 자기들이 집을 어떻게 쓸지에 열윈도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 버리고 산 거에 엄청 미안해 하거든. 내가 불쌍한 척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보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지만 아들은 자신이 그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다시 만난 이후로 할머니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처가를 가야 한다며 할머니와는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갔던 가성비 있는 갈비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식들 큰돈 쓰지 말라고 항상 이곳이 가장 좋다며 매 여기를 가자고 졸랐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늘 은 할머니도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근처 대게집이 새로 생겼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녁에 처가댁 함께 가기로 했던 대게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선주 핑계를 대며 선주가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할머니는 매일 갔던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오랜만에 딸도 찾아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1년 중 유일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그래도 기분이 풀릴 무렵 자식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 시간은 대낮 기 때문에 밖에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오빠가 낼 거야. 나는 저녁에 또 처가 가서 돈 많이 써야 돼. 돈 벌어서 다 처가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나 좀 봐주라. 눈치 보기 힘들다. 나도 내가 내면 아내가 노발대발할 거야. 나도 요새 힘들어. 그리고 엄마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걸 오죽 좋아해. 너는 집에 오면서 그런 말을 해라. 거기 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줄 아냐. 할머니는 이렇게 점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제 반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뒷주머니에 있는 작은 흰 뭉치에서 돈을 꺼위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식들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이 찾아올 게 뻔했기에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취했으니 나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공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사람도 없고 참으로 조용.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할머니의 숨 죽이는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다걸 알면서도 거실에서 하우TV 보며 웃는 소리가 할머니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계산적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으면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남보다 가족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석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모 노릇은 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이날부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부탁할 때면 자식들은 억지로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포기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택시 잡는 법까지 주변 어르신들 혹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며 실수도 해가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자식들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집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줄 마음이 없었고 어차피 주택연금 받는 법을 자식들에게 물어봤자 자식들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머니 스스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 잘 지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며 자식들이 집에 와도 이제는 문만 열어주고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과 며느리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집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고 누구 맘대로라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 저희 집 주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을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준 거 전부 다 버리고 버릴 거면 너네 집 주변에 버리지 왜 내 집 주변에 갖다 버리니? 그리고 애초에 니네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 있니? 너네 친정한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할 말이 없었던 며느리 대신 남편이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엄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살아서 뭐 하게요? 치에 걸리면 누가 돌봐준다고요? 치에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아, 저번에 간식 너네가 하도 주는 것 같다 버리길 일부러 거짓말 한 거다. 나 아직 쌩쌩하고 설령 치매 걸린다고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만 썩 나가라. 아들과 며느리는 버텼지만 할머니는 집에 있는 소금을 당장 뿌리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겁을 먹은 아들과 며느리는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복지센터에 가서 수업도 듣고 집에 있을 때면 화분을 가꾸는 등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과 모아둔 돈을 자신에게 써가며 남은 노후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머니는 뒤늦게나마 자식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이 번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질 때도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특히나 남편의 경우 항상 긴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에게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쓰지 못한 돈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쌓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소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은 노후만큼은 우리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해가며 하고 싶은 것들을 후회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